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일반적인 중소형주의 뒤통수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유망주들의 대형주들이 잇따라서 투자자들의 등을 치는 소식에 증시도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상태와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재들까지 겹쳐버렸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또 외교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에 성공하고 투자자들을 좀 기쁘게 하는 소식을 전해준다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오르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줄 텐데, 이 바이오 종목들이 일본의 수출 악재까지 겹친 이 상태에서 같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증시가 안정화가 되려면 정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듯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당연히 무조건 증시가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하락장도 중간중간에 반등은 합니다. 무한적으로 그냥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등장은 나옵니다. 하지만 지수가 회복하고선 정말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라젠에서는 제가 저번 달에도 뉴스를 봤지만 항암제 팩사백의 무용성 평가가 이번 달에 나온다는 소식에 시끌벅적하고선 그동안 좀 바이오 종목들의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선, 그리고 특히나 이날 이 7월 9일날 이 전날에 공시를 했는데, 제가 이날 이 종목을 구경해서 아는데, 하락을 하는 것을 구경을 했는데 이 8일날에 악재가 떴습니다. 8일날 어떤 공시가 떴냐면, 이때부터 7월 1일부터 5일까지 여기서 신라젠의 전무가 보유한 주식 약 17만 주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는 공시로 인해서 이날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처분 금액이 약 88억 원 정도로 공시를 했는데, 이때 이 발표를 앞두고선 임원이 17만 주를 매도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공매도가 쏟아집니다. 보시면 외국인 공매도가 여기까지는 잠잠했지만 6월 28일부터 이때부터 주가가 꺾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갑자기 크게 증가를 했고 주가는 황금선을 깨고선 무너졌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이 신라젠 전무가 어떻게 장내 매도를 할 거를 예상하고선 이렇게 갑자기 그 전부터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결코 한두 번 지켜본 그림이 아닙니다. 항상 대형 악재를 몰고 오는 종목은 갑자기 외국인의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미리 알고선 누군가 대응을 한다거나, 갑자기 공시하기 전에 뭐 기관 투자자나 뭐 다른 투자자 쪽이 갑자기 거래량을 엄청나게 몰고 오면서 하락을 한다던가, 이런 신호들을 거의 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봐도 이상할 게 아니고, 이 신라젠 말고도 HLB도 그랬죠. 악재를 터뜨리기 전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공시를 하고 7월 9일 그리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차장고 역시 공매도 이 수량 역시 신라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지금 주가 상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에 개미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신라젠의 항암제 그 팩사백이 임상 종료 때까지 뭐 실탄이 충분하다 이런 뉴스들을 계속적으로 내면서 뭐 성과가 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뉴스들을 엄청 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면서 7월 초에는
송 부사장과 임원 4명이 각각 신라젠 주식 1000주를 사들였다고 그렇게 공시를 하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각각 임원 4명이 1000주씩 사봤자 4000주, 5000주 밖에 안 되는데 이전에 여기 17만 주를 팔았습니다. 17만 주 팔고선 4000주, 5000주 산다. 이거는 나중에라도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개미 투자자들이 안심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봅니다. 이 신라젠뿐만 아니라 HLB도 공매도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이때 악재가 터졌죠. 근데 HLB는 6월 14일부터 HLB 생명과학과 HLB 둘 다 이때부터 공매도 악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폭락은 공매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싫어하는 것이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를 싫어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주가가 거품 끼는 것을 방지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미국같이 선진국 시장이나 시장 규모가 아주 커가지고 위로 변동성이 제한되지 않거나 뭐 그런 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시장 자체 규모가 훨씬 작아가지고 이 공매도를 허용한다면은 당연히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공매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 공매도가 아무리 순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제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갑자기 공매도가 터진다면은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첫 상승하는 종목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동진세미캔과 후성이 상승할 때 이때 좀 적극적으로 종목을 넣으려고 했는데, 공매도와 기관 투자자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매도세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일본 수출 규제 악재가 터지면서 이 공매도가 완전히 길을 쓰고선 덤볐습니다. 동진세미캔과 후성에서. 그래서 이 공매도를 보고선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상승하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를 싫어하는 이유이고, 제가 아무리 사고 싶은 종목이라도 공매도가 대놓고선 이렇게 활개를 친다면 좀 매수가 망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는 무조건 제 기준에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신라젠 이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악재가 터졌을 때부터, 아니면 황금선을 깰 때부터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이게 종목이 좋고 팩사백이 임상을 성공한다면은 이미 알고 있는 세력이 있겠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황금선 위로 치솟을 것이고 주가가 엄청나게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올해부터 3월부터 주봉으로 볼 때 황금선을 한 번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개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정보를 입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황금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공매도가 터지면서 황금선을 깬다. 아니면은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도 없는 차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는 무조건 발을 빼야 됩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기대감도 있고 물리는 금액도 있고 손해이기 때문에 손쉽게 손절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버틴다고 하지만, 황금선으로 진짜 가망이 없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미 투자자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황금선 밑으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 이것만 거른다 하더라도 폭탄 돌리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폭락하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신호를 주고 아예 황금선 자체를
회복 못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악재가 터지기 전부터 황금선 밑에서 깨서 주가가 제대로 이 투자 심리를 회복을 못하고선 안정성을 못 찾고 황금선 밑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봉만 보더라도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미아품 역시 4월부터 황금선을 깨더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악재가 터졌고 일봉으로 황금선 위에 있다 하더라도 주봉까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일봉이 그냥 단기적인 이평선이고 주봉이 이제 중기적으로 단기적보다 약간 높은 중기적, 월봉이 장기적인데 저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월봉까지 볼 필요는 없고 주봉만 보더라도 거의 이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유가,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이 황금선을 기준으로 보면 되지 뭐 말도 안 되는 다른 선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황금선을 봐야 되는 이유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좀 손이 큰 투자자들도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이고 모든 심리가 담겨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을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동평균선으로 이 황금선을 무시한다면 분명히 이런 악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신고가 종목들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최근에 황금선 위에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금선을 타고선 주봉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오고 저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주봉상 황금선을 깬다는 건 그건 괜히 깨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 게 많이 없어서 지금 2,000개 종목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저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 종목이 마땅히 없는데 황금선만 보더라도 이런 폭탄은 거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젠 이것도 살펴보면 올해 초부터 3월부터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 주봉상 황금선을 회복을 못한다면 절대 보유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황금선 위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다시 내려가서 주봉에서 회복을 못한다면 저는 무조건 손절을 합니다. 그게 그나마 개인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가가 어떤 악재가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미리미리 신호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황금선을 깨는 신호가 나올 것이고 갑자기 쓸데없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행동이 나오면 갑자기 외국인의 공매도가 증가하고 갑자기 임원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이렇다면은 의심부터 해야 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응 못하게 한 방에 무너뜨리는 뭐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올해 봤던 종목 중에 최악인데 이 케어젠이라는 종목은 진짜 예상을 못했고 이거는 심지어 황금선을 회복하고선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당했습니다. 이거는 저라도 좀 매수하고 싶은 차트인데 이 상태에서 거래 정지를 당할 만큼 현재 주식시장은 진짜 지뢰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신라젠뿐만 아니라 HLB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신라젠이랑 HLB, 한미약품 최근에 터진 악재들인데 대형주들입니다. 다
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되었을 것이고, 신라젠 이거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종목이었고 상장 이후에 바닥을 다진 다음에 15만원까지 오를 만큼 이때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기도 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셀트리온과 함께 그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코스닥 지수를 같이 견인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또 10만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제2의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많았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라젠을 대응하실 거면 아마 이 종목도 하한가 따라잡기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월요일은 좀 이 하한가 잔량을 봐서 잔량과 엄청난 악재로 인해서 월요일은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점화가 풀리고선 하한가가 안 간다면은 이렇게 하한가 따라잡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가 따라잡기는 그 주식 영화 작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한가 따라잡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고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한번 반등했다가 이 반등한 수치를 유지 못하면은 그대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등할 거면 이 HLB가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반등한 그 다음날 이 음봉을 무조건 지켰어야 됩니다. 한 37,000원 정도?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고선 37,000원, 38,000원 단계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선 황금선을 회복해줘야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주가는 계속 밀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한미아품 역시 그렇습니다. 하락한 뒤에 주가가 제대로 상승을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있고 지수까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신라젠 역시 어디가 저점인지는 예상하기가 힘들겠지만 단기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한가 따라잡기 물량들이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유지 못 시켜주면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찍거나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다른 공시들이 나오겠죠. 이 신라젠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코스닥 지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릴 것이고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려서 바이오 종목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수는 무너지면서 모든 종목에서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특히나 시가총액이 조단위인 이런 악재가 터지는 것은 정말 저로서도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악재를 피하는 방법은 황금선을 기준으로 주봉까지 일봉 주봉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외국인의 공매도가 갑자기 나오면서 황금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폭탄 돌리기에 당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것이고 저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